지역주택조합 관련 최신 판결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을 했을 경우에 조합 규약에 기준해 가지고 분담금을 반환을 받게 되는데, 판결에서는 조합 규약만이 아니라 조합 가입 계약서도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2018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59제곱평 주택 한 채를 분양받았는데, 최초에는 총 분담금이 5억 6천만 원이었는데 2022년 8월 총회 결의로 추가 분담금을 4억 9천만 원, 거의 총 분담금에 적응가는 금액을 추가 분담금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실제 납부했던 금액은 3억 5천만 원 가량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합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2023년 3월 20일에 자격 상실을 했습니다.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을 해서 세대주 변경 신고를 진행했는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되고, 세대주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실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반드시 끊김없이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변경을 한 것은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일부러 변경을 한 것입니다. 탈퇴는 시켜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격 상실을 통해서 사실상 탈퇴 효과를 노린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격 상실을 통해서 탈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간혹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자격 상실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고의로 자격 상실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서 조합원 지위가 자동 상실되었고 결국에는 이는 자동 탈퇴 처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랄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조합 계약과 가입 계약서 중 무엇이 우선해서 적용을 하는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 조합 계약에서는 자격 상실이 자동 상실로 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때 공제금액은 소정의 공동부담금으로 해서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급 시기는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었고, 가입 계약서에서는 계약 불이행 시에 해지 및 상실이 된다라고 하면서 공제는 총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업무 대행비도 포함이 되어서 위약금으로 된다 되어 있었고, 환급 시기 같은 경우는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 및 입금 완료 후에 환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입금이 완료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입주 시점에 있어서 반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심인 2심에서는 자동 상실 원칙에 따라서 세대주 지위 상실 시에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므로 조합의 별도 해지 통보는 불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가입 계약서가 조합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항상 우선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위약금 같은 경우는 소정의 공동부담금만 공제되는데 업무 대행비만 해당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납입 금액에서 업무 대행비 2천만 원만 공제하고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라 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는데, 자격 상실은 계약의 당연 무효가 아니다 라는 점을 하면서, 원고는 준공시까지 자격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세대주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단순한 자격 상실이 아니라 자격 유지 의무 위반이다 라고 해서,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기는 어렵다 라고 해서, 자격 상실에 따라서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거는 맞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계약상의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세대주를 임의로 변경해서 자격 상실을 만들어서 분담금 반환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세대주를 임의로 변경해서 분담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의칙 위반으로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즉시 청구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해서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 것이지, 반환할 금액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주가 되고 나면 반환을 할 금액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대법원이라든지 다른 하급심들을 본다 하면 임의로 세대주를 변경을 해서 분담금 반환 청구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제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 최근에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안심보장확약사라든지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자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조합은 자격 해지권을 별도로 갖게 되고, 조합계약의 공동부담금의 구체적인 범위가 없으므로 가입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10% 플러스 업무 대행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가입계약서상의 위약금 공제 조항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성상 악용 방지를 위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총 분담금 5억 6천만 원의 10%인 5,600만 원과 업무 대행비 2천만 원을 공제해서 총 7,600만 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급심에서 아마 또 추가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 추가 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그럼 계약서를 쓰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분담금이 실제로 10억 가까이로 늘었기 때문에 이 10억의 10%인 1억에로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 시기 같은 경우는 앞서 가입계약서에 나와 있던 신규 조합원 및 임의분양자로 대체되어서 입금 완료될 때까지 결국 입주 시까지 반환을 못 받는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납부한 3억 5천만 원이 묶인 채 언제 돌려받을지 알 수 없는 무기한 대기 상태로 끼게 된 상이랄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주택법 11조 9항에서는 탈퇴한 조합원의 조합 규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명시적으로 조합 규약을 환급 근거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계약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소 조금 의문이라 할 것이고, 그나마 이제 공동분담금 같은 경우는 이 공동분담금이 얼마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입계약서를 보충해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다 라고 보면 조합계약을 그렇게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조합계약에서는 3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조합가입계약서로 대체된 사람이 입금해서 완료되었을 때 반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보충이 아니라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고 서로 다른 내용을 인정을 한 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법의 내용과 법에서 조합계약을 적용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과 너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 대법원 판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의문이 있고, 파기환송심과 그 이후에 혹시나 파기환송심에 대한 또 대법원 또 상고가 있다 하면 이러한 판결들을 모두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대법원 판결만을 본다 하면 조합에게 훨씬 유리한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합계약을 무시하고 불리한 가입계약서를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 만약 조합계약이 유리하다라고 한다 하면 가입계약에 따른 주장을 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그럼 규약에 따라서 조합이 유리하다 하면 그냥 넌 상실됐으니까 분담금을 받아가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상실되었을 때 계약이 유리하다 하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이라든지 반환 시기를 주장하게 되는, 조합에게 너무 유리한 선택권을 주게 놓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되어서 입금이 완료된 후라는 점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합이 신규 모집을 적극적으로 해가는지에 대해서 조합원이 강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대체라는 말 때문에 해당 사안과 같이 사업 승인이 나서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호수에 대해서 반드시 대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모집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대체되는 해당 동호수에 대해서 마지막에 분양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미뤄서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조합원에게 불리하거나 하다 할 것이고, 조합원이 이 분양에 대해서 먼저 해라라고 강제하거나 그리고 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조합원에게 너무나 불리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사실상 환급 거절 조항으로 오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해당 대법원 판결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겠다, 임의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고의로 상실해가지고 분담금 반환 청구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조합원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가입 계약서 같은 경우는 약관이기 때문에 결국 입주 시기까지 환불을 유예하거나 대체 조합원을 가입해서 입주 완료 시까지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연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맨 마지막에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실제 이러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식상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도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아마 약관규제법 위반 부분도 다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결국 조합에서는 조합원 이탈을 방지하고 사업 자금을 지킬 수 있는 매우 강한 부기가 마련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측에서는 이 계약서가 조합 규약보다 불리할 경우에 있어서 족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 조합 규약만이 아니라 반드시 갱신되는 계약서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갱신되는 계약서가 있을 경우에 그 해약 조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합원들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